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JTBC의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계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내 수사를 지휘한 듯한 정황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물론 김혜경 여사와 김정숙 여사도 언급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물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G20 회의 참석을 포함해 4개국 순방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동포와의 간담회를 끝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7박 10일의 일정 이번 순방, 이 대통령은 방산 세일즈 성과에 집중했습니다. 어제 영면한 국민 배우 이순재 씨의 빈소에 이틀째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문화예술인이었다며 문화훈장 중 최고 등급인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12.3 내란 재판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의 방조 혐의, 특검이 어떻게 구형할지가 주목되는데요. 마지막 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박물관에 두는 줄 알았다고 했고 계엄에 반대해왔다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그때 윤석열한테 말하지 그랬느냐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및 방조 등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지난 8월 기소된 이후 3달 만입니다.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과 함께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내란 방조 혐의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계엄 당일 밤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한 전 총리가 사실상 계엄에 동조했다고 봤습니다. 이틀 전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향해 계엄에 적극 반대하지 못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왜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 그랬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장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그러니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한 전 총리는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는 박물관에 두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선고는 내년 1월 중순이 될 걸로 보입니다. 계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인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지난해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됐습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과 김정숙의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나? 마치 수사를 지휘하듯이 물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기에 남아있는 김건희 씨의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장문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건 지난해 5월 15일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씨는 본인을 향한 검찰 수사와 김혜경 여사 그리고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도 언급했습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묻는가 하면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나, 왜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건희 씨의 명품백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또 김혜경 여사는 법인카드 의혹으로, 김정숙 여사는 순방 당시 입었던 샤넬 자켓의 출처를 두고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검찰 내부의 움직임까지 박 전 장관을 통해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명품백 전담 수사팀을 두고 이원석 총장이 지시를 한 건지 김창진 당시 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특별수사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건지 등을 물은 겁니다. 김건희 씨는 대통령 배우자일 뿐 공직자도 아니었지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마치 수사를 지휘하듯이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내란 특검은 검찰 인사권과 검찰총장 지휘권을 가진 박 전 장관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걸로 보고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이 가지고 있는 김건희 씨 휴대전화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당시 검찰 내부의 의사소통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박 전 장관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연이어 법정을 모독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이진관 재판장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치 선고로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들은 유튜브에서 재판부의 외모를 조롱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이진관 재판부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위자료 소송까지 청구했습니다. 감치 선고로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물론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총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 욕설은 지금까지 보도된 것 그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관이 저놈 어리버리한 놈한테 제가 진짜 저놈한테 딱 가서 욕하면 저 오줌 싸면서 자빠집니다. 이런 놈은 조롱해줘야죠. 마구니 아닙니까, 마구니. 일제 강점기 순사까지 끌어오고 외모까지 거론하며 막말을 퍼붓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관이 같은 놈을 데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못 되는 거죠. 저 가짜는 놈이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라고 써놓고서 그 지 얘기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막말은 법원 전체로 향합니다. 진관이나 그 진관이를 싸고 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대1랑 붙어보자. 뭐 법원장한테 쫓아가서 징징거리고 있냐. 법원은 예고했던 법적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 변호인을 법정 모욕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면서 선처 없이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법도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에 징계해달라며 그 사유를 통보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12.3 비상계엄 때처럼 위법한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변명하는 일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공무원은 물론 군인까지 상관의 위법한 명령이나 지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명시됩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인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령관들. 그래도 군인은 또 명령이 오면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께서 내리신 그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군인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위법한 명령은 거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방부도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 법안 소위에서 군인복무기본법에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을 준수해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도 76년 만에 사라집니다. 정부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때부터 있던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문구를 지휘 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위법한 지휘 감독은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추가됩니다. 거부한 사람한테 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게 골자거든요. 낡은 복종 의무론을 이번에 민주주의적 헌정 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 헌법 유린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할 안전장치라는 환영과 함께 무조건적인 상명하복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실제 달라지는 건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인한 공직사회 혼란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G20 정상회의부터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튀르키예의 교민들과 만난 이 대통령은 대통령 흉을 봐도 괜찮다면서 어려움을 자유롭게 얘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튀르키예 동포들의 환영 속에 간담회장으로 입장합니다.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일정으로 동포 140여 명과 만난 겁니다. 기존과 달리 전 일정이 취재진에 공개된 상태로 교민들이 현지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대화하는 즉석 타운홀 미팅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흉을 봐도 괜찮습니다. 국민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이 나라의 주인 아닙니까? 7박 10일 일정으로 이뤄진 이번 4개국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방산 세일즈 성과에 집중했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우리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알타이 전차를 언급하며 방산 협력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F-16과 미라주 전투기를 띄워 이 대통령을 호위했던 아랍에미리트는 국산 전투기 KF-21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와의 정상회담에선 전투기와 미사일이 거론됐습니다. K9 자주포 공동 생산으로 대표되는 양국의 방산 협력이 앞으로 FA-50 고등 훈련기 그리고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확대되기를. 남아공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와 상호 보완적 방산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출국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최근 인천 마라톤 대회에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감독이 논란을 해명했는데 당사자인 선수도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23일 인천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삼척시청의 이수민 선수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감독은 들어오는 선수의 몸을 이렇게 타월로 감쌌는데 불편한 듯이 뿌리치는 모습이 중계됐습니다. 온라인에선 부적절한 신체 접촉 아니냐 이런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그러자 삼척시청의 김환기 감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요. 들어오자마자 실신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 잡아주면 크게 다칠 수 있다면서 선수를 감싼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선수가 직접 사과를 했고 김 감독도 받아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이수민 선수도 인스타그램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성적 의도 여부가 아니라 골인 직후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으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는 점이라면서 감독의 행동에 명치에 강한 통증을 느꼈고 부적절한 일이었음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뿌리친 행동에 대해 예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먼저 사과한 건 맞지만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감독이 나서서 밝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건 전후 과정에서 부담스러운 일부 소통이 있었고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모든 사실을 시청 조사에 털어놨다고 알렸습니다. 이 선수는 이번 논란이 불이익으로 돌아올까 두렵다면서 선수로서 용기를 내 입장을 정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테슬라 자동차가 FSD 자율주행 기능을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했습니다. 손을 놓은 채 서울과 부산의 도로를 운전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스스로 핸들을 자연스럽게 꺾은 테슬라 차량이 건널목을 지나는 사람 앞에 멈춰섭니다. 통화하던 보행자 양보에 고맙다는 듯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근 테슬라 운전자가 부산 해운대로에서 자율주행을 시험해본 모습입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광화문 광장을 지나 운전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운전자는 엑셀을 살짝 밟는 진행 신호를 4번 정도 줬을 뿐 모든 판단은 자동차가 스스로 했다면서 2시간을 운전하는 동안 교통신호나 차선도 모두 잘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테슬라는 미국에서 제작 수입된 일부 모델을 대상으로 국내에 900여만 원 상당의 FSD 기능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차량에 운전자가 앉아 있어야 하지만 전방을 보고 있다면 핸들을 잡지 않아도 이렇게 주행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여전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고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을 물게 되지만 국내에서의 완전 자율주행도 먼 미래는 아니게 됐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12,000년 만에 하일리굽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분출한 화산재 때문에 항공편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화산재가 퍼지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커다란 구름이 하늘 위로 솟아오른 모습도 온라인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23일 에티오피아 수도에서 약 800km 떨어진 하일리 굽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Volcanic eruption is not new in the Afar in general, but for this specific volcano, Haile Gubi, we never had any record at all. 화산재 기둥이 14km 높이까지 치솟았고요. 화산재가 바람을 타고 중동과 인도까지 퍼지면서 여러 항공편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मैं ग्रीस ਤੋਂ ਇੰਡੀਆ ਆਉਣਾ ਸੀਗਾ ਤੇ ਮੇਰੀ ਸਟੇ ਸੀਗੀ ਬਖਰੀਨ ਔਰ ਉੱਥੇ ਮੇਰੀ ਫਲਾਈਟ ਹੋਈ ਆ ਡਿਲੇ 2 ਘੰਟੇ ਲੇਟ ਹੋਈ ਇਹਦੇ ਕਰਕੇ ਵੈਦਰ ਕਰਕੇ ਉਹ ਕਹਿ ਰਹੇ ਵੀ ਇੱਥੇ ਦਿੱਲੀ ਦਾ ਵੈਦਰ ਨਹੀਂ ਸਹੀ ਸੀਗਾ. 화산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산재가 방목지를 뒤덮어서 지역의 가축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고령 현역 배우였던 고 이순재 배우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료와 후배들은 마지막까지 연기 열정을 불태웠던 고인에게 감사의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부는 문화훈장 중 최고 등급인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두 손을 꼭 잡고 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영정석 모습. 이순재 배우가 어제 영면했습니다. 90의 나이에도 연기의 혼을 이어갔지만 다시 무대에 서겠다는 약속은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70년 가까이 연기 인생을 걸으면서도 미완의 모습이 아닐까 스스로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연기에 완성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잘할 수는 있어도 완성은 아니다. 고인과 수십 년 세월을 함께해온 동료들은 애통함을 전했습니다. 95살까지 연기하세요. 그러자? 그럼 사실은 100살까지 살고요. 그래. 약속 못 지키고 가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뭐 고스톱 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편하게 가세요. 후배들은 언제나 버팀목이 돼주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늘 격려해 주시고 버팀목이 되주셨던 이순재 선생님 편히 쉬십시오.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뵈면 그때 멋진 연극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정부는 고인이 후황양성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문화예술인이었다며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모두 신세 많이 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극과 영화, 드라마를 오가며 식지 않는 열정을 보여준 영원한 배우. 고인의 발인은 내일 오전 엄수될 예정입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온몸에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아픈 아내를 방치하다 숨지게 한 부사관 남편 소식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상태가 심각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의료 기록지를 확보해보니 3개월 전부터 구더기가 나왔다고 직접 말했던 정황이 담겼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병원에서 동생을 마주한 언니는 충격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발끝부터 다 검게 돼 있었고 그 진짜 사람이 썩었다 그 표현밖에 없었고 그 태일 정도로 썩었고 구데기가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 김 씨는 아내의 상태를 몰랐고 냄새도 맡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페브리즈를 뿌리고 인센스 스틱을 피워서 그래서 몰랐다. JTBC는 아내가 병원에 실려오던 날 작성된 의료 기록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남편은 출동한 119 대원에게 3개월 전부터 양쪽 다리가 괴사돼 구더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의식이 저하돼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부인은 소파에 앉은 채로 발견됐는데 3개월 동안 앉아서 생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너 분명히 써있다. 3개월 전부터 그렇게 되는 거 알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의료 기록엔 숨지기 직전 몸 상태도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가슴 부위에 공기가 들어차고 양 다리는 썩었으며 온갖 장기가 제 기능을 멈췄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3개월 동안 체중이 30kg이나 빠졌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 쇄골이 이렇게 마른 사람들이 이렇게 패인잖아요. 그렇게 돼 있었고 다리도 뼈밖에 없었고
목수가 7리터가 나왔대요. 방에서. 부검 결과 사인은 폐혈증에 의한 쇼크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취재진에게 사진을 공개하며 되물었습니다. 부검하는 당시에도 구더기가 나왔대요. 어떻게 사람 몸이 썩었을까? 근데 이거 그러면 모를 수 있을까요? JTBC 양정진입니다. 민간 주도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새벽 발사됩니다. 네 번째 발사인데 야간에 누리호가 발사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누리호는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로 옮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는 기상 조건과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합니다. 청년 인구가 도시의 4분의 1이 넘는 도시에 출산율이 늘고 있는 젊은 도시, 바로 충북 청주시입니다. 국가적인 핵심 전략 산업,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중심지로도 발전하고 있는데요. 청주시 이범석 시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범석입니다. 네, 취임하신 지 3년 반이 됐는데 청주시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바뀌었나요? 네, 민선 8기 우리 청주시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3년 5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과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청주는 많은 변화와 발전,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요약해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동안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청주는 지난해 말 88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는 89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 청주가 많은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와 그리고 34조 3천억이라는 놀라운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서 100만 자족 도시로 빠르게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적 핵심 전략 산업인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산업의 최고 중심지로 이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들이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꿀잼 도시 청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세계 공유의 도시, 유네스코 창의 도시 등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한 결과 이제 우리 청주는 최근에 도시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최상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고 또 자치단체 브랜드 평판도 연속해서 1위를 하고 자치 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을 할 정도로 우리 청주의 위상과 역량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네, 꿀잼 도시 얘기를 하셨는데 꿀잼 청주로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네,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이 우리 청주에 갈 곳, 볼 곳, 즐길 곳이 없다는 아쉬움을 많이 말씀하셔서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꿀잼 공간과 시설을 만들어 오고 있고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와 공연 등을 통해서 꿀잼 도시 청주를 만든 것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 청주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 청주 무심천인데 무심천에 자전거 도로와 또 산책로를 이원화하고 바닥 조명도 설치해서 밤에도 달리기와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꽃길이나 꽃정원,
음악 분수, 또 데크로드, 피크닉 광장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무심천은 벚꽃 개화기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인데 민선 8기 들어와서 무심천 벚꽃 개화기에 푸드트럭 축제를 개최를 해서 한 해 40만 명 이상이 찾는 전국적인 대표 축제로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주의 아이들이 갈 곳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공원에 사계절 놀이터 겸 물놀이장을 9개소를 운영을 해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즐겁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와 함께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문화예술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도심에 소공연장 8개소, 네. 또 갤러리 5개소를 지원 운영해서 원도심 활성화와 시민 여러분들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또한 시장님.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네. 질문을 네, 제가 좀 끊게 말씀하십시오.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청주 지도에 보면 우리 국토 한가운데 있는 도시잖아요. 시민분들이 교통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주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전국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인 청주 오송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역교통망이 더욱 발전하게 되는데 앞으로 4개의 철도와 그리고 4개의 고속도로가 추가로 신설이 되고 있고 지금 최근 청주국제공항이 전국 이용객이 460만을 넘을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은 현재 7개국에 21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고 네. 다양한 인프라도 확충되고 있고 특히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가 신설이 된다면 네. 전국 제2의 허브 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님이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JTBC 아침엔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